오늘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번아웃이 올 것 같고 점점 지쳐가는 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. 이런 때가 있었어요. 안 그래도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은데 일주일치 업무 계획을 짜는 순간에 벌써 머리가 아픈 거예요. 오늘도 야근이고 내일도 야근이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상사가 부릅니다. 보통 팀장님, 가끔은 대표님이셨죠. 그러고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. 미안한데 급하게 부탁할 게 있는데 좀 해주면 안 될까? 솔직히 마음으로는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또 거절하자니 눈치 보이고 저도 모르게 네 하는 순간 저녁이랑 주말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.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는 원래 그런 곳이고 되돌아보니까 나를 진짜 힘들게 만든 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가 좀 문제였더라고요. 다시 말하면 그럴 때마다 내 시간을 막 갈아 넣으면서 추가적인 일까지 완벽하게 끝내려는 완벽주의와 눈치 보는 태도, 그리고 남한테 미움받기 싫어하는 착한 사람 증후군, 이런 내면의 제 문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밤을 새든 어찌되었든 제 시간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메워주면 회사가 진짜 고마워하고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회사가 고맙다고는 말을 합니다. 어쩔 때는 소소하게 뭔가 더 챙겨주기도 하고요. 근데 문제는요, 그러고 나면, 아, 이 친구는 모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구나 하고 인식이 박혀버린다는 거예요. 결국 다음번 급한 일도 또 저한테 옵니다. 이렇게 5년,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조용히 서서히 왠지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사라져 버렸어요. 지금 돌아보니까 일이 몰릴 때마다 해냈지만 남들보다 자주 번아웃도 왔던 것 같고 제 삶의 대부분에 대한 기억이 회사 일로만 가득해요. 여러분, 진짜 이건 솔직히 너무 슬프잖아요. 물론 회사 일이 너무 좋아서 그 일 자체가 행복한 분은 좀 예외로 칠게요. 그래서 오늘은 거절도 잘 못하고 남 눈치 엄청 보는 분들도 죄책감 좀 없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지켜내는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 경험을 통해 좀 말씀드릴게요. 이 영상은 일을 후다다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슈퍼맨 같은 생산성 비법을 알려드리라는 건 아니고 채널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일이 몰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와 소소한 심리 기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 하루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. 오후 5시쯤이에요. 오늘 해야 할 일만으로도 이미 정시 퇴근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9시에 갈지 10시에 갈지 고민인 하루였어요.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럴 때 항상 위에서 일이 더 내려옵니다. 예전엔 저는 거절 못하고 결국 그 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어요. 그렇게 밤 12시, 새벽 1시까지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조용히 출근해서 끝내놓곤 했어요. 결국 일이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오면 몸이 망가지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. 퇴근하고 집에서까지 잔업을 이어가다 보니까 전기료도 더 나오고 그 시간은 수당으로도 안 잡히는데 자기 몸은 점점 소화불량에 위장도 다 상했다고. 근데 진짜 최악은요. 이렇게 책임지고 완벽하게 끝내놓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.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정신 차리고 딱 봤는데 분명히 부탁할 데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맡겼는데 돌아보니까 부탁할 데가 진짜 많은 거예요. 그때 딱 생각을 해봤죠. 일이 왜 꼭 나한테만 몰릴까? 정리를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겹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첫째는 어떤 일을 맡기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 신뢰예요. 급한 일일수록 저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? 그만큼 인정받는 일이기도 해서 힘들지만 기분 좋을 때도 있긴 하잖아요. 그런데 이것도 결국 문제가 됩니다. 제가 밤이든 주말이든 조용히 다 메워버리면 회사는 그게 원래 그렇게 처리돼도 되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. 얼마나 뒤에서 무리를 했는지 다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.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저한테 이렇게 일이 옵니다. 그 추가 업무 안 맡고 남들보다 좀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똑똑한 건지 제가 너무 헷갈리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맡은 일은 잘하는데 추가 업무 앞에서는 진짜 얄짤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오늘은 어렵습니다. 이건 일정을 좀 조정해야 합니다. 하고 선이 확실한 거예요. 그분들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본래 맡은 일은 책임지되 그 외에는 자기 시간을 쓰는데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. 이렇게 몇 번 선을 긋고 나면 탁하는 윗사람도 사실 사람인지라
냉정하게 딱딱 선 그으면 불편해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. 결국 추가 업무는 결과도 나오면서 자기 시간까지 묵묵히 내주는 사람한테 계속 쌓여갑니다. 그런데 체력이든 뇌도 그렇잖아요. 하루에 판단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선을 넘어서 일을 받다 보면 핵심 인재가 되고 윗사람한테 칭찬받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제가 번아웃이 확 와버립니다.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. 제가 제 몸을 지켜야 된다는 거. 또 SNS에서 이런 글도 봤어요. 대기업에서 오래 근속하고 높은 직급까지 살아남은 분이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오히려 본인보다 일 잘하던 똑똑한 동료들이 이 일 저 일 다 맡아서 책임지고 하다가 먼저 지치고 번아웃 오고 건강을 잃고 떠났다는 거예요. 씁쓸하지만 회사라는 구조에서 잘 해내는 사람이 먼저 소모되는 구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태도를 조금 바꿔봤어요. 갑자기 대담한 사람이 된 건 아니고 반응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. 그럼 제가 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간의 마지노선을 정하라입니다. 이건 상황에 따라 스스로가 정하는 마지노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가 좋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.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바쁠 때 항상 밤 11시 넘어서 퇴근을 할 때가 많았고 주말에도 토요일, 일요일 중에 하루는 출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 스스로가 정해둔 마지노선은 평일 밤 9시이고 이것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하지 않기로 정했어요. 그 다음 주말 출근은 아예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렇게 정한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추가 업무 요청이 올 때에도 마지노선에 맞춰서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이 마지노선이 침범당할 것 같은 업무 요청은 적당히 에둘러서라도 거부감을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하고 물론 저처럼 바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은 일단 싫은 티를 내거나 돌려서 말하는 것부터 연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만큼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좀 낫더라고요. 제가 했던 말을 예를 들어보면 메인 프로젝트를 계획 안에 마치려면 당분간 8시까지 야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그 일까지 하게 되면 조금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밖에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일이에요. 소심한 태도를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래도 윗사람이 진짜 너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진짜 이 일을 2개 다 해야 되면 제가 뭘 먼저 처리할까요?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서 조금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결국 추가 업무를 하긴 하는데 원래 하던 메인 업무도 계획 대비 시간이 밀릴 거고 내가 무리해서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걸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. 우리가 각자의 마지노선을 딱 정했잖아요. 그래서 제 삶의 중요한 시간을 다 쓰면서 그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버린 거예요. 사실 제가 정한 밤 9시도 좀 많긴 하죠. 근데 이쪽 계열이 조금 그렇긴 해요. 그리고 어떤 일을 그렇게 9시까지 했는데도 물리적으로 다 못 끝냈다면 예전과 다르게 저는 요즘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. 팀장님, 제가 매일 9시까지 했는데 급하게 한 일이다 보니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. 여기까지는 끝냈고 아직 이 부분은 남은 상태입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회사도 알게 됩니다. 급하게 요구했던 게 사실 무리였다는 거를 회사가 알아야 돼요. 제가 조용히 막 집에서 다 메워버리면 그게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.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최소한의 선을 정하고 정중하게 조율을 부탁하는 것까지도 회사가 받아들여 주지 않고 그냥 저를 갑자기 태도 나쁜 직원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죠? 근데 여러분, 그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회사와 정해진 계약이 있는데 직원으로서 9시, 8시 이미 어느 정도 저도 양보를 하고 마지노선을 정한 거잖아요.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 회사가 사람을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봐요. 저는. 시간 투입 안에서 일을 마무리 안 했다고 문제 삼는다면 결국 그런 회사는 불러보면 알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지쳐가고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빨리 그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. 만약 뭐 업계 전반의 특성이라면 본인 직업과 또 삶의 선택 문제로 고민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. 이런 생활을 계속 감내하면서 이 길을 계속 갈지, 그게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,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랬지만 이게 업계의 약간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
실제 그 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.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업계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을 회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라면 회사를 그냥 떠날 것 같아요.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, 이 방법은 결코 일을 대충 하자는 게 아니에요. 최선을 다하지만 지치거나 번아웃이 오지 않는 그 선, 제 삶의 마지노선까지만 하자는 이야기예요. 자칫 잘못하면 잘 해내는 사람일수록 먼저 그렇게 달아버리고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. 도태되는 게 무서운 분도 계실 건데, 오래가는 쪽은 혼자 구멍을 다 메운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는 드러내면서도 본인의 메인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야 회사도 성장하고 또 좋은 인재가 모이는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 원칙은 딱 하나예요. 제가 하고 있는 그 메인 업무는 끝까지 잘 책임지되 그걸 넘어서 온 추가 업무까지 조용히 완벽하게 메우는 태도는 이제 그만두고 나의 시간 마지노선 정하기. 또 마지노선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끝내지 못한 거는 회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. 제가 무슨 이게 딱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,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매일 일에 치이면서 살다가 번아웃이 오고 건강도 잃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은 살만해지더라는 경험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동안 살아왔던 그 기질 때문에 단번에 안 될 수 있음을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. 그렇지만 이래나 저래나 고통받을 거면 조금이라도 그냥 나를 지키는 게 맞고, 지금이라도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. 그러니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시고 꼭 마지노선을 정해서 일을 하세요.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음 야근은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